안녕하세요. 교육은 마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복현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 그 ADHD 학생 지도 했던 사례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교사에게 가장 힘든 것이 바로 학생 생활 지도입니다. 이 생활 지도가 잘 되어야 학습 지도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교사가 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생활 지도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학생 생활 지도가 가장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ADHD 학생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보통 학급에 한두 명 정도는 반드시 있게 마련이고, 그런데 그 한두 명의 학생이 어떤 학습의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교사가 굉장히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사가 그 학생에게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학교에 어떤 학교 부정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ADHD 학생이었고요. 그래서 약을 처방해서 먹고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그 학교 폭력을 행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의 생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대소변을 조절을 못한다는 것이 가장 힘든데요. 그래서 옷을 입은 상태에서 대소변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잦았습니다. 그리고 학급에서 학생 친구들에게 학용품 등을 던져서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그 학생이었고, 또 수업 시간이 되면은 굉장히 다른 친구들의 어떤 학습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교무실에 있는데 담임선생님이 그 학생을 데리고 교무실로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학생이 발버둥을 치면서 그 선생님이 끌어안고 있었는데 그러는 바람에 제 안경이 다 날아가고 또 발로 여기저기 발로 차가지고 옷에 자국이 남을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심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직 생활에 이렇게 힘든 아이가 굉장히 처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날 도저히 안 돼서 그 학부모님이 오시게 해서 데리고 가게 했습니다. 정말 그 담임선생님은 헌신적으로 그 학생을 굉장히 돌봤는데요. 특히 이제 대소변을 조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면은 그 학생을 데리고 화장실 가서 씻기고, 그 다음에 옷을 입히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 이렇게 다른 학생들이 방치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거의 매일 할 정도로. 이랬기 때문에 했는데 결국에는 그 담임선생님이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휴직을 하고 말았습니다. 학생이 이렇게 힘들다 보니 특히 이제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학기 말이나 학기 초가 되면은 여러 학부모님들이 학교로 와가지고 그 학생에 대해서 상담을 하곤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상담 주간이 되면 그 다른 학부모님들의 그 상담 주요 내용이 그 학생에 대한 이야기였다 할 정도로 굉장히 심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은 그 학부모님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힘든 상태다. 학교에서 조금 프로그램을 마련해달라. 모든 것을 학교에 의존하는 그런 형태였고, 가정에서 그런 협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학교에서는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했지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2학기가 돼서 휴직했던 선생님이 복직을 하시게 됐고, 그 반 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여러 그 학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상황을 빨리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 나가셨습니다. 그때 마침 학교에서는 그 학교 공간에 대해서 열심히 많은 것들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그 선생님들 연수를 통해서 교실 공간에 대한 그런 그 사례들을 안내를 했습니다. 그 외국의 사례와 또 우리나라
지금 우리 학교에 있는 선생님 중에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마침 계셔서 그분의 소개를 하면서 교실 공간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이 교실 공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시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캠핑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교실 여기저기에 배치를 하고 또 매트를 깔고 이렇게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특히 굉장히 큰 학생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의 원인을 한번 알아보니 담임선생님이 아침 자습 시간에 강당에 가서 학생 두세 명과 함께 그 학생이 가서 공놀이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놀이를 하고 오면은 한 20분 정도 하죠. 그러면은 1시간 정도는 굉장히 그 학생이 이 수업에 집중을 해서 잘 참여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선생님들도 특히 이제 보건 선생님이 그 학생을 거의 전담으로 하다시피 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태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은 보건 선생님 가서 선생님한테 가서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을 가서 이제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학생의 표정이 밝아지고 이런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교감 교장 선생님도 같이 이 학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상담도 하고 또 지원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정말 전 모든 선생님들이 이 학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6개월이 지나자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변화된 것은 이 대소변을 조절하는 것이 많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폭력을 행사하는 것, 친구들 위협하는 그런 행동들도 굉장히 적어졌고, 그 다음에 수업의 분위기에도 차분하게 참여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ADHD 학생들도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하면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또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학생이 이렇게 좋아지다 보니 이 학부모님도 굉장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남자 선생님이 그 학생을 맡아보겠다 해가지고 담임을 맡게 됐습니다. 정말 1년 동안 거의 큰 일이 없이 잘 지나가고 정말 잘 마무리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학기 말쯤에 2학기 말쯤에 일이 발생했습니다. 친구와 다툼이 발생했고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등 뒤에서 연필을 몇 개 잡아서 등을 찌르게 된 겁니다. 굉장히 그 친구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신체적으로는 상처나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나지는 않았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위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역시 그 학부모님들이 다른 반 학부모님들과 같이 이 피해자 학생 학부모님과 같이 이렇게 해서 학교에 와가지고 학교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거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는 일단은 담임 선생님에게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고 또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학생이 이 학부모와 같이 이렇게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예산을 지원하고 또 전문기관을 안내하고 하는 등으로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잘 돼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와서 요구한 것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전학을 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전학을 보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초등학생인데 전학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부모님들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또한 그 피해자 측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면서 학생 인권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겠다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쪽이 굉장히 그 심각한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양쪽에 타협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먼저 그 학부모님들을, 피해자 학부모님들을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러이러 최선을 다해서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한번 지켜보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을 학교에 오시라고 해서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다, 좀 시간을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그 학부모님들을 조금 이렇게 자제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해자인 이 학생의 그 부모님들에게는 또 학교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지도했던 사항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본인도 실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굉장히 심각한 그런 갈등 상태를 좀 완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여러 가지 꾸준하게 상담과 또 전문기관에 의해서 치료를 받게 해주는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해 나갔습니다. 드디어 며칠 후에 그 학부모님들, 그 피해자 학부모님들을 학교에 오시라고 해서 그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학교에서 노력할 것들을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생각보다 처음에는 그 학생이 전학을 요구를 하고 또 학폭위를 개최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 피해자 당사자인 그 학부모님께서는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으셨고, 또 다른 학부모님들도 그 학생도 치료를 받아야 된다, 또 어머니도 치료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그 학생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고 참고 기다리겠다라는 말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선생님들이 정말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이 정말 그렇게 긍정적으로 시선을 바라봐주고, 또 학생을 이해해주는 그런 거, 또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에 학교에서는 굉장히 많은 큰 힘을 받아서 정말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가해자인 그 학부모님도 학교에서 전력을 다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더 많이 이제 그 학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양측의 어떤 그런 갈등이 완전히 해소가 되었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정말 그 가운데서 이 담임 선생님에 대한 그런 그 걱정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상처를 받지 않고 잘 견뎌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담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고 많은 또 상처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선생님이 또 휴직을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 ADHD 학생을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해보면서 느낀 것이, 이 담임 혼자만으로는 이런 그 어려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없고,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이렇게 노력하고 하니까 모든 것들이 해결이 가능하더라라는 어떤 긍정적인 시선으로 이 학생을 바라보게 됐다라는 것이고, 학교에서 그런 협력적인 그런 그 문화를 만들므로 인해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부모와의 소통이 중요하더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학부모와 소통을 해서 잘 하게 되면, 또 그런 문제 있는 학생들이 있더라 하더라도 또 문제를 완화시킬 수가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또 그러면서 학부모의 어떤 적극적인 그런 협조, 지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 학생이 많이 향상이 되고 변화된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학교에서 담임교사 입장에서는 이런 어려운 학생들이 한두 명 학급에 있게 되면 정말 학급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고충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또 학부모와 소통을 하고 또 다른 전체 모든 학부모들과도 같이 이렇게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 이제 그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학부모회를 비롯한 그 다른 그 학부모님들께서 중간에 중재 역할을 굉장히 많이 잘 해주셔가지고 학교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학부모님들과의 그런 어떤 학교의 어떤 그런 협력적인 관계, 소통 관계를 갖는 것들이 이런 위기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야기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좋은 생각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